네,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기영 1심 판결인데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와 함께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니까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어요. 자, 이기영은 작년 12월 20일에 음주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 나니까 합의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파주 집까지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집 옷장에 숨겼는데요. 이때 살해 후에 택시기사의 돈 4,4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후에 여자친구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발각됐는데 잡히기 전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자들에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아주 기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잡아놓고 수사하다 보니까 수상한 점이 더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집, 이기영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연상의 여성의 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였어요. 전 동거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수사해보니까 즉 4개월 전인 8월에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거녀의 신용카드로 8천만 원 넘는 돈을 또 결제했습니다. 또 이기영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사체를 숨겨놓고 그 자리에서 대출을 받고 또 피해자 돈으로 커플링 구매해서 여자친구에게 주기도 하고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 사체 유기를 비롯한 9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택시기사는 시신이 발견됐어요. 살해한 후에 시신은 옷장에 숨기고 그 택시는 직접 운전해가지고 멀리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동거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던 이기영이 묻은 장소를 알려줄게요. 매장 장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직접 강변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목한 장소를 확인해봤지만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특히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좀 이상한 자세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저게 어떤 심리인가 어떤 태도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는데 수사 지연을 노린 거냐, 뭐 수사기관 경찰을 조롱하고 농락하려는 거냐, 혹시 물에 떠내려간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도 기억을 못하는 거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약 60일 동안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거녀의 시신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택시기사 살인은 유죄가 나와도 동거녀 살인은 유죄 판결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기영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즉 다투다가 내가 둔기를 던졌고 내가 던진 둔기에 맞아서 사망한 거기 때문에 뭐 상해치사인지는 몰라도 살인은 아니다. 죽이라고 한 거 아니다. 살인 고의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후에 결국 동거녀 살해 사실까지 역시 자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자백과 여기에 더해서 그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인죄의 유죄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집에서 발견된 동거녀의 혈흔 이런 것들이 다 살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영화 화차와 굉장히 비슷해서 화제가 됐던 부산 노숙인 살인사건 손예연 살해죠. 그 외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 유죄가 확정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사체를 확인해야 죽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니야? 또는 다른 사람이 죽인 거 아니야? 등등등. 확인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외에 정황 증거가 풍부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시신이 없어도 살인죄 유죄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어찌됐든 이기영이 2건의 살인 다 자백을 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혈흔 등을 근거로 해서 둘 다 유죄가 나왔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피고인 이기영은 동거인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온수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고를 늦춘 거예요. 따뜻하게 굽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시신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묻었어요. 이거는 시신이 자연스럽게 떠내려가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파는 게 더 용이한 날을 고른 걸 수도 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은폐를 한 거죠. 일말의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인 욕구 실현을 위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방청객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판결 선고를 직접 들은 이기영의 모습은 어땠는가? 관련된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담담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미 판결을 예상한 것처럼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데요. 이기영은 올해 1월에 체포돼서 경찰 앞에 섰습니다. 이거는 신상 공개됐거든요. 그러면서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그랬더니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1심 재판 진행되면서 법원에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모든 걸 자포자기한, 포기한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형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후에 여러 가지 그 행동들도 좋지 않아요. 네, 죄질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가면은요. 이 정도 2명 죽이면 사형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도 했습니다. 과거 신문들을 보면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또 그렇지가 않죠. 네, 많은 변화가 있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사형의 적용도 그렇고. 그럼 법원은 뭐라고 말했는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또 국가가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라고 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사형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른바 종신형을 선택해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고 싶었다. 그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정말 중하고 잔혹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으니 그 사형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게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법상 무기징역은 말이 무기징역이지 가석방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영구적인 사회 격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좀 바꿔달라. 사형을 선고할 수는 어차피 집행도 안 되고 선고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다시는 뭐 살아생전 돌아올 수 없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종신형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을 좀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입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형 그리고 그 다음 무기징역이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이 종종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지금도. 하지만 30년 가까이 집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형을 집행할 거면 빨리 집행을 하고 집행하지 않을 거면 적극적으로 종신형, 가석방 없는 영구적인 종신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사형제도 관련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거는 법률로 가능하거든요. 국회가 좀 자식 책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유족들은 사형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1심 무기니까 2심에서 혹시 사형으로 올리기 위해서 유족들이 항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못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잖아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피해자, 유족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항소를 할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항소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고요. 한편 이기영도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라면서 불복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은 교도소로 가거든요. 그걸 좀 더 늦추기 위해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항소를 하면은 그것대로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검사가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아요. 최근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을 쭉 보거나 최근에 어떤 그 분위기를 볼 때 사형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영 사건, 저도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기영 사건을 분석하기도 했고 또 연쇄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이렇게 1심 판결이 선고됐고요.
앞으로 항소심 소식도 계속해서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